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미래인 최연이 7과 본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미래인 최연이는 7과가 마지막 본문이네요.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중학교 과정 공부하시느라요. 하지만 마지막인 것만큼 마무리도 역시 잘 해야 되겠지요. 7과에서는 두 가지의 문법이 나왔었네요. 가정법 과거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라는 경우는 우리가 아주 깊숙하게 최근까지 많이 살펴봤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이 2023년 9월 5일이거든요. 그 전까지 많이 살펴봤었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아직까지는 저하고 수업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 부분을 학습하긴 하긴 하겠지만 미리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이 사라지고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물론 배우긴 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요. I met a boy. 내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his hair looked red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한번 봐볼까요? 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붉은색처럼 보였죠?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관계대명사의 개념이 뭐였어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대명사를 생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대명사는 어디에 있을 거였었냐면요. 두 번째 문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희야, 제가 예전에 관계대명사 수업할 때 2번 명사 두 번째 문장에서 찾아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그의 머리카락은 붉은 것처럼 보인다. 보이를 받아주는 대명사 he라든지 힘이라는 아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장에서 보면은 he와 힘의 계열 여기에 his라는 게 보입니다. 물론 얘는 대명사는 아닙니다. 이 친구는 그의라는 뜻으로서 소유격이죠. 그런데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칠 때 소유격 자체도 지금 생략을 시키는 거거든요. 대신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게 포인트인 이유는 뭐냐면요. 소유격은 형용사와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의 머리카락은 이렇게 헤어라는 거를 수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격 대명사는 아니지만 앞에 있는 보이의 계열과 겹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생략을 시킵니다. 하지만 형용사라는 거는 문장에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꾸며주는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라져도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될 거예요. 대신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se를 쓰게 되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 of which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공통, 사람이 오든 사물이 오든 할 것 없이 모두 whose를 잡아버리는 편이 있어요. that을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정말 만만한 that, 그냥 박아버리면 되었었잖아요. 하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공통의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라 whose라는 아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게 될 때 I met a boy, 내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whose hair looked red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뭐뭐의잖아요. 뭐뭐의라는 느낌을 살려서 해석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머리카락은 붉은 것처럼 보였죠. 요런 식으로 소유격 무엇 무엇의라는 느낌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하고 현장 수업에서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쯤이면은 글쎄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아마 이 본문을 듣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7과의 문법 wit and wisdom 지혜와 그리고 현명함과 관련된 내용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을 보면은 Tales of 비르바알이 나옵니다. Tales는 이야기,
라는 뜻이 있죠. 저는 이 글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 요렇게 지혜를 뽐낼 수도 있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는데요. 한번 가봅시다. 주인공이 나오네요. 첫 번째는 악바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악바르는 누구냐면은 the third, 세 번째 무굴의 황제였거든요. 일치부리치 조심하시고 어쨌든 이 악바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넘버 오브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많은, 그러니까 man이나 뭐 a lot of, lots of, 얘네들이 다 많은이란 뜻이죠. 그 친구들이에요. 무굴 황제, 세 번째 무굴 황제였었던 악바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현명한 어피셜들을 가지고 있었죠. 원래 어피셜이라는 거는 공무원이란 뜻이 있긴 한데요. 관리라는 뜻도 있고 관료라는 뜻도 있어요. 관리인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신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무굴 황제였었던 악바르는 많은 현명한 신하들을 가지고 있었죠. 어디에서요? At his court. 코트는 법정이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궁정이란 뜻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궁정에는 굉장히 많은 현명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Among them, 그들 중에서 was a man,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요. 지금 여기가 동사고 이 친구가 주어예요. 얘는 앞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도치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 자세한 거는 그 예비고등 수업 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신하들 중에서는 어떤 남자가 있었냐면 whose 블라블라블라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나왔죠.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의 이름은 라자 비르발이었습니다. 이 라자 비르발은 was famous for 뭐뭐로 유명했는데요. 그의 빨은 재치로 유명했고 그리고 was very wise 매우 현명했습니다. With his words 그의 말로써 굉장히 현명했다. 그의 말로써 현명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말을 굉장히 현명하게 잘했다라는 뜻이죠. 비발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주인공인데요.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재치 그리고 말을 굉장히 현명하게 잘했습니다. Thus 따라서 그 황제 악바르라는 사람은요 언제나 좋아했습니다. To have 가지고 있는 것 비르바를 자신 근처에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비르바를 항상 데리고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첫 번째 내용에서는 악바르라는 사람과 비르발이 나왔는데요. 두 사람이 글의 주인공이 되긴 하지만 비르발이 이 글의 전체적인 주인공이라고 보시고 이제 대화문으로 갈 거예요. 잘 따라오시고요. 아마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비르발이 두 가지 정도의 지혜를 뽐내게 됩니다. 어떤 건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Sweet punishment, 달콤한 처벌. 좀 역설법이죠. 처벌이 어떻게 달콤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To test his officials' wisdom. 증명해 보기 위해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악바르의 신하들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officials 다음에 점 이렇게 찍혀 있죠. 복수 명사의 소유격은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S로 끝나는 애들은 점만 찍어요. 보통 우리가 선생님 소유격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은 이 친구는 단수 명사의 소유격이고 officials 복수 명사잖아요. 복수 명사의 소유격은 apostrophe만 찍게 됩니다. 악바르의 신하들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악바르 씨는 종종 질문했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물어보곤 했었죠. 어느 날 악바르 씨는 came up with 무엇을 떠올리다 무엇을 떠올렸는데요. An interesting question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죠 라고 얘기해요. 현재 분사 기억하시고요. 악바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나의 머리에서 오늘 제 머리카락을 하나 잡아당겼는데요. What should I do to him?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I는 악바르고 힘은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던 사람이죠. 오, 정말 무서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신의 악바르는 황제였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을 뽑았어. 내가 그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신하 한 명은 대왕님께서 he군요. He should be punished. 요거 지금 조동사의 수동태네요. 조동사 BPP. punish는 처벌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BPP가 들어갔으니까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수동이고 여기서 he는 그 악바르의 머리카락을 뽑은 사람이 되겠죠. 물론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을 처벌하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황제의 머리카락을 뽑았으니까요. 그랬더니 악바르가 turn to 비르발, 비르발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place, 비르발? 오, 가정법이 보이십니까? 지금 보니까는 what would 과거조동사 동사 원형 맞죠? have나 그리고 if 주어 과거동사 가정법 맞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소? 만약 비르발 씨 당신이 나의 입장이라면 당신이 나의 위치라면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소 비르발? If I were you 여기도 가정법이네요. 만약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주겠습니다. 그에게 sweet, 달콤한 것들, 간식이나 사탕 같은 것들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신하가 What's he talking about? 도대체 비르발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와, 비르발은 진짜 미쳤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악바르가 What made you say so?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 동사네요. 비르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요? 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The person who pulled your hair 라고 얘기하면서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후 다음에 주어 없이 동사 바로 나오니까요. 대수로도 바꿀 수 있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대왕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던 사람은 분명히 뭐일 거냐면은 당신의 손자일 것이 분명합니다.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 또 부정어 나와서 동사 영향 끼칠게요. 그 어떤 사람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네요. 즉 그러한 일, 머리카락을 뽑는 거요. 그렇겠네요. 왜냐면은 황제의 머리카락을 뽑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황제가 예뻐하던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카락 이거 흰머리 났어요 하면서 잡아당겨서 뽑을 수는 있겠죠. 그 누가 황제의 머리카락을 뽑겠냐고요. 아무도 그러한 일을 할 수는 없을 거다. 즉 머리카락을 뽑는 일은 아무도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 넘어가지 말고요. 여기 must be가 나오는데요. 우리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강한 추측의 표현도 있긴 해요. 그쵸? 그런데 뭐뭐 이미 틀림없다 라는 강한 확신의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는 must be가 뭐뭐 이미 틀림없다라는 강한 확신이고요. 비동사 계열을 대표적으로 끌고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비동사 계열을 끌고 오는 경우가 있을 때는 강한 확신, 뭐뭐 이미 틀림없다. 그래서 대왕님의 손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악바르 씨는 You are indeed correct. 너가 실제로 정확하시구나. 네 말이 맞다네 비르발. I'm so glad to have someone as wise as you near me. 나는 정말 기뻐요.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어서 참 기쁜데요. as 동등 비교. 현명한 사람을 가지고 있어서 기쁩니다. 당신만큼, 즉 비르발이죠. 비르발만큼 현명한 사람을 나의 근처에 가지고 있어서 정말 기쁘다. 즉
비르발 씨, 당신만큼 똑똑한 사람을 내가 함께 갖게 되어서 내 주변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비르발의 재치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비르발 씨는 황제가 머리카락을 뽑은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할까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손자이겠죠? 그러니까 사탕을 주세요 라고 재치 있게 말을 잘했었습니다. 비르발의 재치는 혹은 비르발의 지혜는 이제 다음 내용에서 조금 더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A pot full of wisdom이에요. 지혜의 항아리인데요. 원래 팟이라는 것 자체가 항아리라는 뜻이거든요. 뭐 꿀단지 할 때 단지도 되긴 하지만 그리고 팟풀은 원래 형용사입니다. FUL이 붙어서요. 하지만 여기서 어가 붙어서 명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The King of Persia, 페르시아의 왕이 보냈습니다. 한 신하를 보냈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왔던 신하였었냐면요. 이상한 호의, 이상한 요청을 가지고 왔었던 신하를 보냈습니다. 즉, 이 신하는 페르시아 왕의 좀 기이한 요청을 들고 왔었는데요. 페르시아의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ear. 저는 들었습니다. 당신께서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비르바릭이 아니라 그 악바르가 되겠네요. 황제님, 많은 얼라도브 나왔네요. 그쵸? wise man. 이거 복수형입니다. man 되면 안 되죠. 많은 현명한 사람들을 당신의 국가에 데리고 있다라는 것. 즉, 당신의 나라에 현명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들었어요. I've been asked. 조심. I have been asked. 비동사의 수동태 계열 지금 보이십니까? 비동사 pp잖아요. 제가 이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나의 왕에게 요청을 받았는데요. To bring, 가지고 오라고. him,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다시 말하자면 페르시아의 왕이 되겠죠. 페르시아 왕인 나의 황제께서 이렇게 부탁하셨는데요.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부탁했대요. 무엇을? A pot full of wisdom. 지혜의 항아리를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하 다섯 번째 신하가 That makes no sense.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항아리에 담을 수 있죠? 그러게요. 다혜야, 다혜의 지혜를 항아리에 담아 볼래요? 그러게요. 지혜를 항아리에 담는다고요?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별아? 아니, 지혜라는 특성을 어떻게 항아리에 담죠? Can you bring him a pot full of wisdom, 비르발? 그랬더니 악바르 황제께서 혹시 그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아, 지혜의 항아리, 비르발, 당신 가능하겠어요? 비르발이 이렇게 얘기하면 It won't be a problem. 그건 문제될 게 아닌데요. 와우. 비르발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긴 해요. 아니, 지혜를 어떻게 항아리에 담죠? 비르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Could you please wait?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몇 주 동안은 a few 뒤에 복수명사 그리고 a few가 들어갔습니다. few로 바뀌면 안 돼요. few는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어예요. A few weeks 몇 주간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페르시안의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이죠.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셔요. 뭐 당신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요. 이번에는 그 페르시아의 신하가 와서 지혜의 항아리를 페르시아 황제에게 가져다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신하들은 지혜를 어떻게 항아리에 넣냐라고 얘기했지만 비르발 씨는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될 거 없다. 대신에 몇 주간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몇 주간 기다려달라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표현일까요? 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까? 몇 주간이라는 시간은 아마 뭐 공부하신 분들은 왜 몇 주였는지는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재밌죠?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A few weeks later, 몇 주 후에 비르발이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두 개의 항아리들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네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는 of which로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개의 항아리들의 목은 정말 좁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항아리의 목이 좁다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볼까? 이런 항아리가 있다고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항아리의 목입니다. 항아리의 목이 어때요? 꽤나 넓죠? 그런데 요렇게 생긴 항아리는 어떨까요? 왼쪽에 있는 항아리에 비해서 목이 굉장히 좁아요. 지금 이 두 번째 상황을 의미하는 거겠죠. 두 개의 항아리들을 들고 왔는데요. 그 항아리들의 목은 정말로 굉장히 좁았습니다. He, 비르발은 offered, 제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답니다. 항아리를 두 개 가지고 왔다 그랬죠. 하나를 누구에게 주었대요? 페르시아의 신하에게 주었습니다. 비르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can take this part of wisdom.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지혜의 항아리를 당신의 왕께 주셔도 돼요. 하지만 please ask him. 요청하세요. him. 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페르시아 황제에게 돌려달라고 말해주세요. 그 팥, 항아리를 우리에게 돌려달라라고 말해주십시오. After, 뭐 한 후에 그 황제가, 페르시안 황제가 지혜를 out, 꺼낸 후에 어디에서요? 그 항아리에서 지혜를 꺼낸 후에 우리에게 다시 돌려달라라고 부탁하십시오. 지금 이 말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나중에는요. 지혜를 꺼낸 후에 우리에게 다시 그 항아리를 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 이유는 이 항아리는 매우 귀중하거든요. So, 그러니까 please be careful. 제발 조심하세요. Not to break it. 투부정사의 부정. 그 항아리를 깨지 않도록 제발 조심하세요.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우리는 지혜의 항아리가 지금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신하가 looked inside,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디 안을 들여다봤죠? 그 항아리 안을 들여다봤고요. became,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대요? speechless, 말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알죠? 서희야, speak, 말하다. 그쵸? speech, 연설, 말이에요. 근데 less가 들어가서 부정어, 반의어의 명사가 되었었죠. 부정어 명사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신하가 그 내부를 들여다봤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신하는 비르발에게 감사를 표했고요. left for, 떠났습니다. 그의 국가 페르시아로 떠났죠. 페르시아의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would be great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비르발 in our country. 지금 여기도 가정법 과거라는 게 보이십니까?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과거조 동사, 동사 원형 나와 있나요? 참 좋을 텐데 만약에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현명한 사람인데요. 비르발만큼 우리의 나라에도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알죠, 별아? 비르발만큼 현명한 사람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비르발이 이거 말 되게 무섭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입니다, 다혜야. 페르시아의 신하가 이 악바르 황제를 조금 물먹이려고 온 겁니다. 지혜의 항아리라는 건 실제로 없잖아요. 그런데 비르발이 어떻게 해서 지혜의 항아리를 만들어냈고 지혜를 꺼낸 후에 우리에게 다시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부를 보고 말을 잃게 되었거든요. 도대체 왜요? 그리고 그 지혜를 밖으로 꺼낼 수 있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After the Persian official left,
페르시아의 신하가 떠난 후에 악바르가 물어봤어요. 비르발에게 What was inside the pot? what 앞에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 맞죠? 주어 없으니까요. 도대체 그 항아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Here is the other pot. 그렇죠. 아까 항아리가 두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here is 여기 있습니다. 다른 항아리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the other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게 명사가 두 개일 때 one과 the other로 잡아요. 그래서 여기 other 혹은 another로 바뀌면 안 되는 거고요. 명사가 두 개일 때 the other가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거는 딱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예비 고등 수업 때 the other의 쓰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나머지 다른 이런 계열 the other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남은 다른 항아리가 있습니다. 대왕님께서 직접 한번 보시죠. 악바르가요, looked inside the other pot. 그 다른 항아리의 내부를 바라보았고 찾았습니다. 무엇을? 호박을 찾았어요. Just as big as the pot. 뭐만큼 큰? as 동등 비교 계속 나와요. 항아리만큼 큰 호박을 그 안에서 발견했죠. 항아리만큼 큰 호박? 그러면 그 항아리에 어떻게 호박을 넣었을까? 목이 좁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항아리가 호박이 들어가 있는 건데 아니 이렇게 목이 좁은 곳에 어떻게 호박을 집어 넣었냐라는 겁니다. 악바르가 이렇게 얘기해요. I see. 그렇구나. 맞아. 호박은 can't be taken out. 조동사의 수동태 맞죠? 호박은 꺼내질 수가 없잖아. 뭐 하지 않고요. breaking the pot. 그 항아리를 깨트리지 않고 이 호박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장인 줄 알아요? 요거요. 항아리에서 지혜를 꺼낸 후에 우리에게 다시 돌려달라. 근데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호박이 어디 있었다고 얘기했죠, 다혜야, 혜빈아? 그 항아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아리를 깨트리진 못하고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 없이 호박을 밖으로 꺼낼 수 없겠죠. 목이 굉장히 좁은 항아리였대요. 여기에 호박이 있는데 이걸 꺼내려면은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악바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놀란 이유가 뭐였었냐면 비르발이 그 윗단원에서 이거 깨트리지 않고 다시 꺼내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즉 지혜에 관련해서 한 방 먹인 겁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항아리니까 깨뜨리지 마시고 다시 꺼내서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진짜 멋있죠. How did you do it?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비르발 씨가 제가 두었습니다. 항아리를 어디 위에 두었냐면 호박꽃 위에 두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뭐 할 때까지? 호박이 다 자랄 때까지. SS도 나오고 항아리만큼 커질 때까지, 항아리만큼 호박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하하하. 이것은 분명히 지혜의 항아리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호박꽃 위에다가 항아리를 두었고 항아리만큼 커질 때까지 자랐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가볼까요? 항아리 맞죠? 맞지? 그리고 어때? 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이분이 아마 악바르인 것 같고요. 이분이 비르발인 것 같아요. 이게 호박꽃인데요. 호박꽃 위에다가 항아리를 딱 해놓은 겁니다. 그럼 봐봐. 여기가 꽃이었겠지. 그리고 수분이 되면 이 꽃이 호박으로 자라겠죠. 요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꽃이 수분이 되고 나서 호박이 점점 자라게 되면은 항아리 안에서 자라는 거 맞죠, 서희야? 그런데 목이 굉장히 좁으니까
이 안에 있는 호박을 꺼내려면은 반드시 이 항아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하지만 깨트리지 말라고, 굉장히 귀한 거니까 깨트리지 말고 다시 돌려달라. 그 지혜를 꺼낸 후에, 호박을 꺼낸 후에 다시 돌려달라라고 말했었던 비르발의 재치와 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가정법 과거, 그리고 이 비르발 씨의 재치와 지혜를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대화문이어서 특히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별이서희, 그리고 다혜하고 혜빈이 여기 7과 본문에서는 별별 문법들이 다 나왔었죠. as도 꽤나 심심치 않게 나왔었고, the other, 그리고 a number of 다양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험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하고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하고 아마 본문 수업을 들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뭐 미리미리 학습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 전체를 저하고 다 마무리를 지었죠. 서희하고 별이는 저하고 2월에 만나서, 그쵸? 그리고 혜빈이하고 다혜는 저하고 여름 즈음에 만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한 계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의 마지막 과정, 미래인 최연이의 마지막 본문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시험인 만큼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마지막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 저는 현장 강의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